네, 오늘은 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어서 김기사 앵커님과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.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이 또 의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. 뭐 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? 네, 달라진 거 없습니다. 네. 그 전날 발언하고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다만 하나 좀 팁이 될 만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. 뭔가 하면은 그 전날 발언할 때 이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도 높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네, 이 그랬죠.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올해 말에 가서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간밤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 더 오래 간다면 그 위험을 재평가할 것. 그러니까 본다면은 결국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연말 가까이 가도록 계속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.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지표는 좀 막 들쑥날쑥하게 나왔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주 좋았습니다. 36만 건으로 월가가 예상한 것과 같았지만은 전달 대비해가지고 2만 6천 건이 줄어들었고 네.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.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내지 25만 건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36만 건이니까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CNBC가 말한 것처럼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건 틀림없다.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좋은 지표는 뉴욕주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21.9로 나왔는데 전월에 30.7이었고 전문가들 예상은 27 정도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. 물론 이 제조업 지수는 0이 기준입니다. 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, 0보다 낮으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예상보다는 제조업이 좀 빨리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.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연준이 발표한 미국의 6월달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전월 대비 0.4% 증가에 그쳤는데 전문가들은 0.6%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전월에는 0.7%를 기록했으니까 이것들은 모두 밑동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.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보면은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.1% 정도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제조업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6.6%포인트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네. 경기가 말하자면 어떤 지금 피크에 도달해서 꺾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경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.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됐는데 또 크게 둔화된 걸로 나왔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하면 18.3을 네. 기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물론 그거는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.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8.9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2분기에는 그래도 8% 이상은 기록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7.9%를 기록하는 데 그렇죠. 그쳤습니다. 그러니까 네. 1분기하고 비교하면은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렇죠. 이건 역시도 뭐 1분기가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작년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.2%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중국으로 봐서는 꽤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. 네. 그게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.9%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쉽게 말해서 예상보다는 좀. 기대에 차지 않는다. 그렇죠.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12일 날이었죠. 네. 중국이 그 지준율 인하했지 않습니까? 네네, 이것도 그렇습니다. 역시 뭔가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갖다가 강하게 감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. 라는 그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중국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데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부족, 뭐 공급망의 문제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경제의 어떤 좀 둔화되는 모습하고 합쳐져 가지고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니냐.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. 미국의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 분석을 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50개 주에서 지난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% 늘었고 그중에 35개 주에서는 50%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신규 감염자가 지난달 말에는 하루에 11,000명 정도였거든요. 그런데 네. 이게 26,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확실한 건 뭔가 하면은
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네.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경제 흐름과 이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.